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임차권의 등기명령. 이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네, 서술에서 언제, 왜, 어떻게, 효과.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제목으로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언제 한다? 주택임대차가 종료된 후. 그럼 종료되는 사유는 뭐가 있다? 계속 강조하죠. 계약기간 만료, 차임 연체를 위해서 채무불이행 책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합의로 끝내는 경우. 그러니까 사유가 어떻든 그 사유로 말미암아 계약이 종료된 후, 그 다음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대항력과 관련해서 어땠죠? 취득시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다. 즉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대항요건을 유지합니다. 존속요건입니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 대항요건제 하나만이라도 갖추지 못하면 그 순간 대항력이 상실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취업, 직업, 교육상, 이사가나 아니면 전출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존속요건이라 때문에 계속 머물게 되면 임차인이 너무 가혹해요. 그래서 그전에는 가족 중에 다른 세대원들, 가족이 이사를 왔고 임차인만 전출신고를 할 뿐이고 가족들은 여전히 같이 있으면 여전히 대항요건이 유지된다. 그런 해석도 가능했지만 아예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제도는 뭐냐면 임차권 등기, 공시잖아요. 대항요건이라는 것은 결국은 등기에 가름한 공시예요. 그렇죠? 등기는 계속 공시있잖아요. 등기는 계속 공시되잖아요. 등기부 열람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대항요건, 2, 3일 점심신고도 계속 갖춰야 돼요. 따라서 이 대항요건에 가름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원점 와서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앞서 임차권 등기 차이점은 뭐냐면 이거는 일방에 하는 거예요. 즉 법원에 등기 명령을 신청. 명령 뭐냐면 판사님 임대인에게 여기 협조하라고 명령해 주세요. 그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때 자기의 신청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임차권 등기는 공동 신청이잖아요. 그럼 임대인의 신청이 필요한데 그 신청이 임대인의 의사에 가름해서 법원의 명령으로 가름해 주는 거예요.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 마치 임대인의 의사가 있는 것처럼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관이 신청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명령이 있으면 그 명령을 임대인의 신청이 있는 것을 보고서 집행관이 직권으로 넘기면, 법원이 넘기면 등기 공무원은 다 등기 명령 한 겁니다. 그럼 등기가 되잖아요. 그럼 공시가 되잖아요. 2, 3일 전입신고에 가름한 등기가 이루어지면 공시 방법을 갖춘 거잖아요. 따라서 기존의 대항요건인 이사나 전입신고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에 가름하는 등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민법상 임차권 등기가 잘 안 이루어져서 그 임차권 등기에 가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2, 3일 전입신고고 이후에 언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차 보증을 돌려받지 못한 때에는 그 대항요건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현실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대항요건에 가름할 수 있는 등기 명령을 생각한 겁니다. 앞서 민법상 임대차 등기는 공동신청이었는데 즉 임대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결국은 단독이에요. 임차권이 등기 명령 신청했다는 임차인이 신청을 한 거고 나머지 누구? 임대인의 신청은 법원의 명령으로 가름한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잃지 않고 대항요건이 우선 변제권도 유지하려면 대항요건도 역시 유지해야 돼요. 대항요권 상실한다면 결과적으로 우선 변제권도 잃은 겁니다. 그래서 한 세트예요.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잃지 않고 임차 주택부터 자유롭게 이사 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필요한 부응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어떻게? 법원에 신청하는 겁니다. 명령을. 그럼 이제 항상 관할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법원이 아니라 법에서 항상 이런 경우에는 어느 법원에 하는데 부동산의 경우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의 법원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이나 부동산에 관련 신청은 항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입니다. 그래서 임차주택,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임차주택으로 가름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부동산 관련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임차주택, 결국 부동산이잖아요. 임차 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 효과,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이루어지면 등기 명령이 나요. 신청을 하게 돼. 법원에 신청을 하면, 신청을 했죠? 그럼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나요. 그러면 법원에서 알아서 등기소로 보내요. 그럼 공무원은 이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해요. 즉, 임차인 한 건 뭐예요? 등기 명령 신청서 하나만 제출하면 알아서 모든 게 이루어져요. 다시 중간에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겠죠. 등기 명령이 이루어지면 알아서 모든 게 싹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등기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다?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해요.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전에, 그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전에 대부분이 이 경우겠죠. 대항력권을 갖추고 확정일자 갖췄기 때문에 우선 변제 효력이 있는 경우라면 그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 그대로 유지하고 계속 존속하고, 임차권 등기 이후에 비로소 계속 유지되고, 그 이후에 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전출 신고를 하더라도, 즉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 변제권 그대로 상실되지 않고 유지된다. 그 대항력권 가름하는 등기로 바꿨기 때문에 계속 연속성으로 가는 겁니다. 공시의 방법을 달리한 거죠. 그전에는 2, 3일 전신고로 공시를 했는데 등기로 바꾼 것 뿐이에요. 그럼 계속 연속성 유지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임차인은, 이것도 중요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에 임차인은 제8조에 대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이게 또 기억할 부분입니다. 임차권 등기 변경 이후에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입니다. 다 시험에 한 번씩 다 출제된 부분입니다. 자, 기출 31회 보겠습니다. 갑은 을 소유의 X주택에 가요. 을 소유 X주택, 을과 보증금 3억이라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다. 그러면 을 임대인, 갑 임차인 이렇게 쓰십시오. 보증금 3억이다. 2018년 3월 5일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갖췄다. 대항요건을 갖췄다. 대항요건 그러면 3월 6일이겠죠. 그 다음 날이니까 대항력 취득 시점은 3월 6일 겁니다. 2018년. 확정일자는 3월 5일이다. 이렇게 쏘십시오. 대부분은 근데 날짜가 다 갭이 있어서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병은 을의 임차인인데 2018년 3월 5일 날 대항력과 그 다음 우선 변제 이렇게 있다. 이렇게 쓰십시오. 병은 2018년 5월 6일 X주택에 관한 저당권. 이해관계가 생겼네요. 이 주택의 X 저당권자. 5월 6일이네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쓸 거예요. 2018년 3월 5일 임차인. 대항력, 그 다음에 우선 변제. 그 다음에 X의 주택에 관한 저당권, 누가 병인데, 날짜는 5월 6일이에요. 2018년. 저당권자. 갑은, X갑은 2020년 임차인 갑. 그리고 2020년 3월 9일에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 갑이 임차권 등기를 2020년 3월 9일 날 마쳤대요. 임차권 등기. 자, 이해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때 이런 정도는 감을 잡으셔야 돼요. 뭘 물어온지는 다 나오거든요. 자, 갑은 임차권 등기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에 필요한 비용이 있어요. 그리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옳은 것은 답은 간단해요.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임차권 등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답은 찾기 쉬운데 나머지 중에서 제 의미가 있어요.
아마 다음 시험에는 나머지 중에서 답이 될 겁니다. 갑이 2020년 3월 10일 언제요? 2020년 3월 10일이네. 근데 임차권 등기 이후다. 그걸 기억하셔야죠. 임차권 등기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대항력 이룬다? 아니죠. 기존의 대항 요건을 갖췄죠. 유지되다가 그 공시법무를 바뀌었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 이후에 대항 요건제 하나를 상실하더라도 대항력 이룬다? 그렇지 않다. 계속 그대로 유지된다. 의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에 관계다. 동시인 관계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임차권 등기를 명령을 신청했어요. 그 이유가 언제, 왜?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그런 성격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은 담보 목적의 성격이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배웠죠.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한 경우에 채무자는 자신을 변제한 이후에야 저당권 말소가 있다. 즉 담보물권 저당권 말소와 자신의 채무 이행은 동시행 이행 관계가 아니다. 담보된 저당권은 자신의 채무를 먼저 변제한 이후에야 할 수 있다. 동시행 이행 관계 아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임차권 등기 명령도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담보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담보의 성격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현실로 지급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거지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경매가 2020년 6월 개시되어 X 20년 6월 9일 임차권이 등기된 이후 2020년 6월 9일 날 경매 절차가 개시되고 매각됐대요. 갑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병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자, 이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항 요건 및 우선 변제 효력을 갖는 임차인은 배당을 요구해야만이 배당계 배당 제차에 배당표에 들어갈 수 있죠. 그 이유가 뭐죠? 집행부원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파악할 수 있다 없다. 파악할 수 있죠. 등기가 돼 있으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다른 담보물권처럼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 제체에 참여한다. 배웠습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만약에 임차권 등기가 없으면 당연히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근데 임차권 등기가 있으면 집행법원이 파악할 수 있게 돼. 그래서 왜 배당 요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저당권자나 전세권자 같은 경우는 등기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이해관계인들의 별도로 아무리 가만히 있어도 배당 절차에 당연히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자나 전세권자 이해관계한테 통지가 가는 거예요. 하지만 임차인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 임차권 명령 신청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도의 배당 요구가 없다 하더라도 배당 절차에 참가하는 거고 따라서 대항 요건이 확정적 가치 때문에 우선 변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로서 요거까지 세세하게 보는데 임차권 등기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제 이루어지고 임차인은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다른 저당권자나 전세권자처럼. 요 내용들은 답은 쉬운데 2, 3, 4가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시험에는 이게 나오겠죠. 이와 관련된 것서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자, 임대차 기간. 자, 주택임대차법상의 임대차 기간과의 별도의 조항이 있어요. 어떤 조항이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뭘로 본다? 2년으로 본다. 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민법상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지 이렇게 몇 년을 본다는 규정은 없어요. 하지만 그 임대차 계약이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 거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뭘로 본다? 2년으로 본다. 이게 민법상 임대차 계약과 차이점이에요.
이거 당연히 잘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지금 문장 자체는 아무 기간을 정하지 않냐거나 2년 미만 후 그 기간을 정할 때는 임대차는 2년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을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정할 수 있다. 요 지문 이 법조문은 그대로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면 어떠냐? 기간을 정하지 않냐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그리고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규정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출제지문은 이렇게 나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이 존속 기간이 1년이다. 계약에 그렇게 썼어요. 계약서에 1년. 그러한 경우에 임차인 을은 2년의 존속 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맞죠? 2년 미만의 때는 2년을 보기 때문에. 다만 임차인 을은 또한 옵션이 또 있죠. 1년의 존속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단서에 따라서. 1년일 때 2년 미만이기 때문에 2년을 본다. 본문이에요. 2년을 본댔잖아. 그러니까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임차인은 2년 보지만 단서에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면 1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본문과 단서를 묻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 지문이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묵시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만히 있는 행동에 대해서 갱신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추단하는 겁니다. 법정 갱신. 그렇죠. 묵시적 갱신이. 그래서 요건이 있습니다. 민법상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고 거기에 대해서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 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기간의 약정이 없는 걸 보죠. 그게 민법이 적용되는 임대차 계약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뭐죠? 주택 임대차 계약이에요. 그럼 주택 임대차 계약이니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특별법이든 그 특별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그럼 주택의 경우는 이 조항이 되는데 어떻게 됐다? 민법상 임대차 계약과 달리 어떻게 됐어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이게 중요하겠죠.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법에서 이 특별법에서 상가 건물 임대차법이나 주택 임대차법에서 이런 기간이 나오면 반드시 이 기간에 뭔가를 해야 하고 이 기간 내가 아닌 기간 바뀌거나 이 기간을 벗어나면 효력이 인정이 안 돼요. 임차인에게 갱시 거절 통지나 조건 변경 통지,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이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 이걸 약축해서 갱시 거절 통지나 조건 변경 통지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언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어떤 액션? 계약 갱신 거절 통지나 아니면 조건 변경 통지. 즉 임대인이 조만간 종료가 될 예정인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더 이상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6개월 계약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2개월 전 사이에 그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어떤 의사?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갱신을 원하는데 조건을 받고 싶다면 조건 변경 통지. 이런 조건의 변경을 희망하고 이 조건이 수락돼야만이 나는 갱신할 거다. 그 조건 변경 통지를 이 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수령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사표시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내용 증명을 해야 하는 거고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 임대인이 이 기간 내에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게 묵시적 갱신이에요.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게도 계약 갱시 거절 통지나 나 더 이상 아니면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갔다. 결국 이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잖아요. 예컨대 임대인이 이 기간 내에 아무것도 안 해서 갱시 거절 통지도 안 하고 조건 변경 통지 안 했어요.
하지만 임차인이 여기 이 기간 내에 뭘 했다? 2개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어떤 얘기?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거나 아니면 나는 보증금을 인하하지 않으면 더 이상 계약 갱신을 않겠다는 그런 통지를 한 경우에는 계약은 갱신되지 않는 거고 기간 만료 끝나는 거고 임차인 또한 이 기간 내에 아무것도 안 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 이거는 이제 제가 정리를 하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이나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법정 갱신이 된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이 경우에 존속 기간은 2년을 본다. 주택은 기본적으로 2년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2년을 정하는 겁니다. 이런 주택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즉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에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민법상 임대차 계약도 계약 해지되죠. 그런데 거기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이에요. 그런데 주택 임대차법은 누구한테만? 임차인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때 가서 효력이 발생한다. 중요한 것은 임대인은 해지 통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해지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만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해지 통보입니다. 기간에 약정 없는 경우 해지할 때도 해지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수령한 다음부터 3개월, 5개월이 지나면, 아니 6개월이 지나면, 아니면 1개월이 지나면 그때 가서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자, 요게 좀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법과 비교가 되거든요. 상가건물 임대차법은 임대인이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끝나고 기간이 끝날 무렵에 전 임대차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본다. 이렇게 되는데 임차인 이 부분이 없어요. 이 부분이 없어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임차인은 어떻게 하는지 그걸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주택임대차법 근데 묵시적 갱신이 일정한 경우에는 적용이 안 돼요. 어떤 경우? 이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과거에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아니면 임차인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묵시의 갱신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기의 차임에서 다르게 연체하거나 아니면 그 밖에 임차인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그 경우에는 이 묵시적 갱신의 조항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특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또 상가건물 임대차법에는 이런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연체하거나 이거는 연체했다는 얘기는 지금 연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과거에 그러한 사실이 있으면 연체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 과거에 연체 내 이력이 있다. 그거는 연체한 사실이 있었던 그런 표현을 쓸 거고 지금 연체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차임은 연체 중에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것까지 이제 묻지는 않는데 이 부분이 단서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좀 특이하기 때문에 설명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다음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